내가 몸이 아프든 고통 속에 있든 누구보다 불행하다고 생각하든 그것도 일종의 배역입니다. 벗어나고 싶지만 안 벗어나져요. 우리가 불안, 분노를 느끼고 그리고 상처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그 마음들, 그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안녕하십니까, 이승 원장입니다. 서서 판서를 하면서 제가 액티브하게 강의를 하면 좋아요. 저도 재밌는데 제 무릎이 아직은 약한 수준이어서 앞으로 이렇게 앉아서 진행하는 부분도 좀 많이 있을 거예요. 양해 부탁드리고,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진행할 때는 서서 제가 말할 때보다 목소리 톤이라든가 이런 게 좀 차분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또 좋게 봐주시고 영상을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책임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핑계대지 않고 세상에 발생하는 문제를, 혹은 나한테 발생하는 문제를 온전히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자세를 가지면 어떤 문제에 대한 주도권, 해결을 하기 위한 주도권이 나한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훨씬 세상을 주도적으로 살아가게 되고 긍정적 감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좀 다르게 받아들이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내 문제는 내가 책임질 수 있겠어.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게 네 탓이야, 네 책임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견디기 힘들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발견했다고 봅니다. 어떤 부분까지는 적용 가능한데 어떤 부분은 잘 안 될 것 같다, 이걸 구분해서 생각을 하시는 거 아주 좋습니다. 그냥 이승우 원장 얘기 들으면 이거 다 될 것 같죠? 실제로 안 되는 영역들이 계속 존재합니다. 그럴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정확히 이분처럼 댓글로 표현하거나 본인이 적어봐야 돼요. 그리고 그걸 분석해야 됩니다. 그게 왜 안 되는 건지, 어디서 포커스를 내가 잘못 맞췄는지. 이분 같은 경우에 포커스가 조금 남한테로 넘어갔어요. 항상 문제 해결의 어떤 원인조차도 나한테서 찾아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을 잘 살펴야 됩니다. 어떤 사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건을 대하는 나의 자세, 나의 반응을 살펴야 돼요. 항상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어, 저건 나 말고 모든 사람이 용납을 못할 거야. 그 사건의 강도가 높고 낮음, 이런 걸 따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그것보다 이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여기에 집중을 하다 보면 그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든가 그걸 넘어서기 위해서 내가 갖춰야 될 생각 같은 것들, 뭐가 필요한지, 그런 게 생각이 나기 시작해요. 용납 못할 저 사람의 포커스를 맞추면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없어요. 그런 비슷한 류의 사건에는 계속 그렇게 대응을 하게 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 삶에서 이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할 거야. 만약 이걸 내가 지금 미루지 않고 처리하는 방법을 알게 된다면 앞으로 이 문제들은 너무너무 쉽게 처리될 거야 라는 가정을 세우고, 문제가 등장했을 때 이걸 특수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삶에 무수히 등장하는 반복된 패턴이라고 생각을 하고 용기 있게 다가서야 됩니다. 스스로 답을 찾아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또 다른 사람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구나, 다시 나한테로 돌아오는 그 마음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감정 상태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감정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감정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걸 한번 쳐다보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존심을 건드리는, 선을 넘는 그런 말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분노하죠. 그리고 우리가 뭔가 부탁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이 이걸 싫어하면 어떡하지? 거절하면 어떡하지? 거절하면 내가 상처받을 것 같은데, 이런 전제들이 자동으로 작동하면서 실제로는 불필요한 생각을 바탕으로 어떤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안해할 때 왜 불안해할까 라고 생각을 해 보셨어요? 내가 불안해할 때 그냥 불안해, 이건 불안한 상황이야, 불안한 이유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 불안은 끊임없이 반복을 하면서 나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불안했을 때 이런 감정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유는 뭘까? 어떤 상황에서 내가 불안해할까? 대체적으로 사람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불안해합니다. 대부분 여기서 좀 멈춰요. 그 불안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작업을 진행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그 불안을 들여다보려면 조금 더 용기가 필요합니다. 큰 용기가 필요하진 않아요. 그냥 호기심을 가지고 이런 일이 왜 자꾸 벌어질까라고만 생각해도 돼요. 실험하듯이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호기심만 가지고 조금만 더 생각해보는 습관, 이게 필요해요. 제가 여러분들이 그런 실험적 사고를 하는 데 있어서 연습이 될 수 있게 계속 옆에서 도와드리고 방향을 알려드릴까,
하는 생각으로 요즘은 좀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안, 분노를 느끼고 그리고 상처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그 마음들, 그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우리는 어떤 상황을 해석하고 생각을 하고 감정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곰곰이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똑같은 패턴으로 분노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 그 사람, 그 장소에만 가면 그게 자동 재생이 일어나요. 이 자동 재생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요? 내가 만들었을까요? 이 자동 재생은 어떻게 형성되냐면 무수한 반복에 의해서 이게 무의식에 탑재가 되고 그런 조건에 들어가게 되면 그냥 자동으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재생이 되어버립니다. 무수하게 어떻게 반복을 했을까요? 첫째로 부모들의 말,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럴 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리고 그때 올라왔던 그 감정들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을까요? 그리고 학교 가면 선생님이 학생은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감정은 나쁜 감정이야,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친구들을 보면서 우리가 사회성이란 걸 개발하면서 주입이 되고 반복이 되면서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머릿속에 형성이 됩니다. 뭐 어때? 사람이 다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걸 탑재했고 그렇게 행동하는 게 인간다운 게 아니야?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이런 결론에 대부분 멈춥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좋은데 용기도 필요하고 머리도 좀 많이 써야 되고 시도하지 않았던 것들을 시도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그냥 원래대로 살래, 또 사그라드니까 이런 상황만 피하면 되지 않겠어 라고 밀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또 발생해요. 얼마 안 가서. 그러면서 또 고통스러워하죠. 그리고 그게 고통으로만 멈추지 않겠죠. 결국 내 생활에 그대로 다 드러나고 그걸로 인해서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능력이 결정이 됩니다. 그게 결국 통장 잔고, 질환, 관계를 맺는 방식, 모든 곳에 드러나기 때문에 본인은 본인이 규정한 그 한계, 사회가 줬던, 본인이 그걸 형성을 했던 간에 본인이 규정한 그 카테고리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맴돌이를 하고 있는 거죠. 벗어나고 싶지만 안 벗어나져요.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본인이 교사라고 칩시다. 교사이고 45세이고 딸이 2명이 있어. 그렇게 규정된 역할을 연극 무대에서 연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 사람이 할 만한 표정, 연기,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45세 여성은 이혼을 했고 남편의 폭력에 시달렸고, 그리고 본인은 그 스트레스를 이기기 위해서 저녁마다 반주를 하고 있고 아침에 힘들어서 커피를 오전에 3잔을 마시고, 이런 사람을 연기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연극 무대에서 그 감정을 이입을 해서 연기를 하다 보면 그런 감정 상태가 되겠죠. 아, 삶이란 참 고달프구나, 그런 느낌으로 내 삶에 일어나는 고통들이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구나, 그 배역에 걸맞게 푹 빠져서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연극 무대에서 연기를 쭉 하다가 자기가 연극을 하고 있는지 삶을 살고 있는지 자기가 맡은 배역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그 역할에 거의 빠져들어서 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신들린 연기라고도 하죠. 그렇게 신들린 연기를 연극 무대에서 펼치다가 문득 깨달을 수 있겠죠. 아, 내가 연기를 하고 있었지. 그리고 여긴 연극 무대였지. 그리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 연기를 멈출 수 있는 나는 배우일 뿐이구나, 이런 생각에 도달할 수 있어요.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가 갑자기 무대 밖을 쳐다보면서 자기가 연기를 하고 있다고 깨닫는 것처럼 내가 왜 이 역할을 계속하고 있지? 나는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런 상황에 처하고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지? 라고 의문만 가지면 됩니다. 거기에 장점이, 어떤 장점이 있냐면 내 삶에서 나한테 주어진 그 배역이 절대적이고 바꿀 수 없는 배역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걸 알기만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새로운 대본을 쓸 수 있고 새로운 역할을 본인한테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삶이란 무대 위에서 본인의 이야기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인생에서 본인이 맡은 배역이 절대적인 게 아니고 바꿀 수 없는 게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걸 알면 입가에 미소가 지어질 거예요. 그래, 내 삶을 살자. 누군가한테 부여받은 배역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내 삶을 살자, 이런 생각이 들면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몸이 아프든 고통 속에 있든 누구보다 불행하다고 생각하든 그것도 일종의 배역입니다. 그걸 극복하고 이겨내는 그런 배역도 본인이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본인이 대본을 쓰겠다고 마음만 먹는다면 말이죠.
얘기가 좀 진지하게 흘러서 마무리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계속 이런 얘기들, 주제를 가지고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여기서 더 나아가는 주제들 조금씩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